안녕하세요. 오늘 생기산 사랑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사랑방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만 좋은가? 생기산이라는 그 사랑방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생기산 임상 사례, 또 그 임상 사례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, 그런 거 꼭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사랑방에 담겨 있어요.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새로운 질문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기산을 쓰는 분들, 생기산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다빈도 질문을 한 몇 가지를 또 뽑아보았는데,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답지 아니고요, 질문지거든요. 제가 원래 제 방송의 특징이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말을 하잖아요. 그 보면은 제 박사님이 뭘 보고 읽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문이에요. 재밌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. 네. 생기산과 함께 비타민 B, C, 마그네슘, 오메가3, 감마리놀렌산, 레시틴, 베타칸 이렇게 추천해 주신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.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?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. 사람들이 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수도 없이 질문을 상담실에서 받았는데요. 제가 좀 많이 보내긴 하네요. 비타민 B, C, 마그네슘, 오메가3.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추가된 베타칸, 레시틴. 이것까지 하면 대충 6가지 정도 되는데, 그 중에 또 비타민 C는 하루에 최소 6알 이상을 얘기를 하고, 또 생기산이 기본적으로 3번이 들어가니까, 이거 보다 많은데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간은 정말 중요하죠. 제가 그러니까 첫마디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첫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간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정말 사람들이 간이 좋아지고요. B형 간염 혹은 간 경변, 간이 딱딱하게 굳은 간 경변, 또 어떤 사람들은 간에 수없이 결절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. 간 수치가 높은 분들도 있고,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이런 조합으로 썼을 때 이 중에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썼을 때 아주 놀랄 정도로 간이 회복되거든요. 생기산은 그 원리가, 생기산의 원리가 노폐물을 빼고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약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영양 조합들도 전혀 간에 무리가 가지를 않아요. 그걸 제가 어떤 원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, 일단 B, C, 마그네슘은 이제 B, C를 보면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죠.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바로 빠져나가요. 그날. 그리고 B하고 C는 둘 다 간 치료를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영양물질이고, 또 베타칸도 그렇거든요.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본래 이렇게 미네랄이죠. 미네랄은 과잉증이 되면 좀 곤란하긴 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요. 다행인 게 이런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이런 것들의 그 흡수율이 낮아요. 특히 제가 쓰고 있는 마그네슘 제제가요, 산화 마그네슘이거든요. 이게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흡수율이 더 낮아요.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다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거. 그래서 이것이 과잉증이 되어서 간이 손상된다라고 생각하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통과해야 되는 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, 상상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기름 성분인 오메가3, 감마리놀렌산, 레시틴 이거는 전부 음식이거든요. 오메가3 생선 기름, 그 다음에 감마리놀렌산 그거 씨앗 기름, 그 다음에 레시틴도 씨앗 기름이잖아요. 이런 거는
뭐 과식을 해야 간이 상하려나요? 그리고 알약으로 이렇게 먹는 거는 그냥 저는 이런 기름 종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. 올리브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거, 그것도 특별히 굉장히 질 좋은 그런 신선한 것들을 스푼으로 하나씩 이렇게 떠먹는 거랑 똑같다. 그래서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음식이랑 동시에 먹어도 된다. 그리고 요즘엔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.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이건 몽땅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오늘 그런 분 한 분 다녀가셨는데 간헐적인 단식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또 간헐적 단식을 저녁을 안 하고 아침을 하셨더라고요.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거를 먹으니까 든든하시대요.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간 손상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간이 나쁜 분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으로 권하고 있다. 그것이 제가 드리는 답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은요. 생기산을 먹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면역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데요.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?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죠. 네. 생기산을 먹고 제가 이제 반응이 빠른 사람은 뭐 2, 3일에도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한 달 반을 먹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. 아무 반응이 없대요. 그런 질문들도 제가 종종 받는데 그분이랑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다 어딘가 반응이 있어요. 반응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없는 거죠. 원하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이 있어도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정말 낫고 싶은 그 증상이 있잖아요. 그것에 변화가 없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가 그 약이 들어간 어떤 반응은 다 찾아볼 수 있고요. 그런데 조금 시간을 충분하게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 3일 먹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었다는데 나는 일주일 먹었는데 왜 똑같지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다 그 만성질환 때문에 생기산을 먹잖아요. 감기 몸살 때문에 생기산을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. 감기 몸살은 뭐 두통이나 이런 거는 먹으면 뭐 30분 만에 15분 만에 효과가 있어야죠. 지금 당장 아프니까. 그렇지만 생기산은 긴 시간 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그런 어떤 노폐물이나 염증이나 뭐 혈액순환 장애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도저히 이렇게 감당이 되지를 않을 때 뭔가 이제 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처리를 하는 시간을 우리 몸에 주셔야 돼요. 우리 몸에.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대증요법인 뭐 두통약이나 소화제나 이런 것처럼 생기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좀 시간을 길게 두셔야 되고요. 명현 반응은 제가 그랬어요. 본래 저희 약국에서 이거 그냥 일반 약으로 사람들한테 하루 분씩 이틀 분씩 뭐 어디 체했거나 또 술을 먹고 수치가 올라와서 힘들거나 이랬을 때 그냥 주던 약이거든요. 근데 아무도 명현 반응 없었어요. 다 그냥 몸이 뭐 숙취 없어지고 또 속이 더부룩하던 거 없어지고 또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고 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한 달분씩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혈관 청소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었을 때부터 갑자기 명현 반응이 복병으로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생기산 설명서에도 기록하기를 전체 제 기준이긴 하지만 전체 생기산 복용 환자의 10% 열에 한 명 정도에서 명현 반응이 있어요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도 사람들은 명현 반응이 있으면 명현 반응 때문에 못 먹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명현 반응이 없다고 나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. 좀 믿음과 신뢰가 좀 필요하고요. 가장 자기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거든요.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잘 관찰하시고 돋보기로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반드시 식이요법, 운동요법 같은 거 꼭 병행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질문은 생기산을 3개월 정도 먹고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.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. 이제 효과가 없는 건가요? 이것도 이제
뭐 때문에 생기산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더 드신 걸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다 나은 건 아니고 어떤 증상이든지 다 나은 건 아니고 뭔가 더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복용을 했을 텐데 제가 많은 사람들 살펴보면요. 생기산 효과는 계단식이에요. 한참 그대로 가요. 확 좋아졌다가 그대로 가다가 또 확 좋아졌다가 이렇게 가거든요. 어떤 때는요. 약간 뒷걸음질 치기도 해요. 좋아졌는데 갑자기 옛날 증상이 도로 다 도져 나오고 분명히 생기산 처음에 먹었을 때 잠도 너무 잘 자고 좋았는데 갑자기 자기 잠도 안 오고 다리도 더 저리고 뭐 혈당도 오르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. 그런데 제가 제 본인이 또 생기산 한 3년 먹었잖아요. 저도 중간에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잖아요. 여러분들 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. 각자 자기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랑 다툴 수도 있고 우리도 그냥 멀쩡히 똑같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음식이 체할 때도 있고 또 몸살이 날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느라고 또 에너지를 그쪽에 많이 쓰다 보면 전반적으로 증상이 또 뒷걸음질을 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렇게 자기 몸을 잘 추스르면서 관리해가면서 생기산 복용 계속 해야죠. 하다 보면 또 다시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한 달 반 먹고 뭐 효과 없다, 뭐 명현 반응이 생겨서 나는 못 먹겠다. 그리고 이것이 명현이라는 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제가 그분들 의견 존중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아니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. 그렇지만 좀 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쉽게 생기산을 포기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자기 몸과 약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생기산이 제가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참 상담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6, 70명? 5, 60명 그냥 기본이었거든요. 2~3시간씩 그분들 기다리고 저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하루에 뭐 50명을 상담하면 50번의 상담을 하잖아요.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분이랑 딱 마주치면 저는 50번 시험을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처음 생기산을 먹으러 오신 분도 부담스럽지만 생기산을 한두 달, 뭐 6개월 먹고 온 분은 더 부담이 됐어요. 이제 그분이 생기산 먹고 어떻더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대로 저한테는 시험 결과인 거예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보고 난 뒤에 나중에 뭐 중간고사 보고 난 뒤에 성적표 받는 그 스트레스 저리 가라. 정말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저분이 뭐 더 악화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 저한테 그냥 바로 욕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처음 보는 분이고 그분들은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뭐 보아서 그나마 좀 익숙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 처음 보는 뭐 두 번째, 세 번째 보는 분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. 그런데 그 마주 대할 때 그 느낌 이렇게 전부 다 생기산 평가단이거든요. 그분들이 5, 60번 생기산 평가단한테 제가 5, 60번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기산이 커진 거예요. 근데 보통 유튜브를 보고 바로 자기가 믿음이 와서 생기산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반 이상이 지인이 생기산을 먹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생기산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온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효과를 입증해 주는 것인가 짐작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당신 자신 한 몸 아니면은 어떤 지인의 한 사례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한 5만 건 이상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약을 애정 있게 좀 바라봐 주시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.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약,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생기산이 되고 또 우리 비타민이 되고 저희 약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질문 여기까지인가요? 네. 감사합니다.